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휘문고등학교 1학년 휘문고 합격자생들을 대상으로 이 어려운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 학사와 석사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에는 제가 처음 휘문고반을 런칭을 해서 1년 한 해 동안 휘문고 1학년 학생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휘문고 수학을 더 쉽고 또 조금 더 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한 해인데요.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작년에 공부했던 또 학생들과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또더 조금 더 쉽게 또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휘문고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을 봐주시면서 휘문고에 정말 진심인 강사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오늘 이제 설명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휘문고 1학년이 되면 3월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휘문고 수학에 좁혀서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더 잘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4번과 5번에서는 제가 작년에 2025년에는 어떻게 수업 대비를 했고 시험 대비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2026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수업 휘문고 1 수업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3월이 되면 이제 입학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휘문고 1학년 학생들이 제가 작년 한 해를 겪어보니까 크게 1년 동안에 두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1년 11월, 12월까지 하면 총 4번의 전국 학력 평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전국 학력 평가가 3월 말쯤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말에 휘문고등학교에서 전국 학력 평가를 보고 나면 이 수학을 잘한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1등급의 전국 기준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대략 400명 전교생이라고 했을 때 2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 봤다고 하는데 또 나는 1등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교 석차가 100등, 200등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고사와 총 4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가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는 내가 나름대로 수학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왔던 학생들조차 뭔가 실수가 많은 시험이고 실수해서 틀렸다, 혹은 내가 아는데 틀렸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동안 휘문고등학교 1년의 커리큘럼 속에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지금 겨울방학, 제가 촬영 시점으로는 1월 이제 한 중후반을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겨울방학이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4주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1월, 2월 총 8주간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4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학기 중에는 누구나 다 공부를 3월, 4월 열심히 공부해서 5월 초, 4월 말에 있는 시험을 열심히 대비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겨울방학,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겨울방학 8주의 기간, 남은 4, 5주의 기간이 사실은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1월을 보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휘문고등학교 2026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월 초부터 벌써 이제 여러 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중간고사 대비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월달 개강을 놓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2월달에 제가 뒤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2월달부터
이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시험을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2월부터 빠삭하게 한 달 동안 깊이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수업을 제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남은 겨울방학 2월 한 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2월을 잘 보내는 것이 특히 첫 시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휘문고 수학으로 좁혀서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특징을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휘문고 편제가 타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학년 때는 1학기에 공수 1, 2학기에는 공수 2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타 학교와는 공통점인데요.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수학 편제가 펼쳐집니다. 1학기 때 보통 다른 학교들은 대수만 하는데요. 휘문고등학교는 이 수능 과목을 조금 빨리 학생들한테 대비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확률과 통계를 1학기 때 대수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미적 1과 기하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다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남학교다 보니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 2025년 한 해에도 전교생 400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300명 정도가 기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학기 때는 미적 1과 기하가 펼쳐지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 2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제는 이렇고요. 자, 그럼 휘문고 수학으로 좁혀서 이 특징들을 좀 요밀조밀하게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휘문고는 20문제라는 이 한 시험당 20문제가 출제된다는 이 세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문제 속에서 10번까지는 객관식 문제고 또 20번까지는 주관식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10번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20번이 가장 어려운데 주로 10번보다는 18번, 19번, 20번 정도의 위치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이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18번, 19번, 20번 이 세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울 때도 있고 학생들이 느낄 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들을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난이도의 배치는 10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20번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20번은 주로 자작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작년 4번의 시험을 봤을 때에는 휘문 기출을 다시 번영을 해서 트렌디하게 바꿔서 또 한 번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 컷을 보면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로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 그렇게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세 문제를 틀려도 안정적으로 1등급, 전교 한 40등, 35등 정도 내외의 등수에 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문 수학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휘문 수학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려운 것이지 나머지 킬러를 제외한 17문제 정도의 문항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휘문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산이 많고 경우를 잘게 쪼개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제가 휘문고 특징을 뽑아봤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너무 많이 틀렸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접근은 쉽지만 많이 만나봤던 유형이지만 아시다시피 계산이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할 때는 숫자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겉보기에 루트가 들어가거나 분수가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큰 수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 플래닝은 잘했지만 마무리까지 답까지 도출하는 데에는 중간중간 걸림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고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풀다가 내가 이거 잘 푸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답을 내지 못하는 아니면 중간에 실수를 남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은 쉽지만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휘문 수학의 시험은 한 시험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는 경우를 어떨 때는 9가지를 나눠야 될 때도 있었고 7가지를 나눠야 될 때도 있었고 가장 적은 게 5개는 그래도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되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휘문고 수학은 대비하기가 어렵다. 어떤 부교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대부고처럼 프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휘문고는 소스가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비가 뭔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휘문고도 대비하는 방법이 솔루션이 정해져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는 데는 많은 시간과 진짜 수학 실력을 기르는 그런 고된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킬러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7문제를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제가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8번 문제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해서 부등식 문제를 푸는 것을 모든 문제집에 실려있던 문제였고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꼼꼼하게 제대로 풀려면 이 9가지의 경우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9가지 중에서 몇 개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좀 세심하게 학교 선생님께서 구성을 하셔서 하나라도 놓치면 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경우를 나누는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휘문고 수학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휘문고등학교는 타 학교랑은 다르게 휘문 기출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뭐 단대부고라든가 뭐 중동고라든가 다른 학교들은 학교에서 이미 출제했던 문제들은 제외하고 반복되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냈어? 그러면 이제는 안 내고 다른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휘문고 같은 경우는 휘문고 기출로 출제된 문제가 다시 한번 트렌디하게 바뀌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휘문고 수학을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휘문고는 10개년 기출을 빠삭하게 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로 수업을 나가시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도 무조건 시험 직전에 풀어야 되는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직보 때 항상 교과서를 풀고 교과서 변형 문제도 풀고 또 어려운 문제는 골라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도 당장 1월, 2월 달에는 풀 필요가 없지만 3월이 돼서 학교 수업을 나갈 때 열심히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또 시험 직전에는 교과서에 출제된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 학교에서 열심히 대비하는 교육청 기출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게 매 시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많이 출제가 될 때에는 5문제까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문제에서 교육청 기출 변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한두 문제로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은 시험마다 달라지지만 이게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휘문고 예비 고1 합격자 분들께서는 이 교육청 기출을 빠삭하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와 5번째에서는 4번째에서 이제 제가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불리는 교과서에 없는, 교육과정에 없는 여러 가지 공식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휘문고 선생님들도 교육과정 전문가시고 그리고 교과서 저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굉장히 빠삭하고 이걸 최대한 지키려는 목소리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어둠의 스킬들은 거의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통하더라도 그냥 표준적인 방법으로 깔끔하게 풀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일부 외우면 쉽게 푸는 공식들이 나오긴 하나 이 부분은 저를 믿고 제가 가르치는 공식들을 학생분들께서는 그 정도만 딱 외워서 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과적으로 휘문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에 입성하기 위해서 혹은 많은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1등급을 노리는 것이 목표겠지만 최상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2등급만 받아도 괜찮아요. 2등급만 받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결국 안정적으로 본인이 목표로 하는 1, 2등급의 실력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찐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것이 이 1월과 2월 달에서는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스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전개념 기출, 모의고사, 준킬러, 킬러, 그리고 강남 내신 문제들 중에서 다른 학교와는 연합반 같은 데서 대비할 때처럼 다른 학교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휘문고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휘문고에는 푸나 마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내신 기출 중에서도 휘문고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엄선된 핵심 문항들을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희 수업에서 제가 엄선된 문제를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휘문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들한테 야 너 그냥 이거나 풀어 뭐 이거 문제집 좋으니까 이거 풀어 하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휘문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핵심 교재, 시중 교재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또 중요한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휘문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이 방법을 매번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험이 임박하면서 3월, 4월로 가면서는 타임어택을 위해서 필요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유심하게 핀셋으로 골라서 공부하는 그런 작업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갈 때는 실전 연습을 할 때는 뭐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 것인지에 대해서 휘문 수학은 본질적으로 계산이 좀 많고 또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지 또 실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또 심지어는 본인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원숭이처럼 찍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최대한 정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까지 함께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중 교재들 중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재를 다 푼다고 해서 휘문 시험에 정답을 도출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휘문 수학의 특징이 이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하고 경우가 나눠져 있긴 하나 접근하는 방법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생각의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 고쟁이 블랙라벨 정도의 시중 문제집을 풀면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가 세팅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살짝 트렌디한 문제를 푸고 싶다라고 하면 시험 직전 R이나 아니면 꽤 어려운 문제집으로 소문난 수학의 신 같은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작년 한 해 2025년 동안에 우리 휘문고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부대 끼면서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요. 제가 시즌 1, 2, 3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각각 문제의 수를 세어보니 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즌 1에서는 약 1700문제에서 2000문제 정도, 그리고 시즌 2로 와서 3월, 4월 동안에는 800문제 정도, 그리고 시험에 임박한 몇 주 동안에는 한 약 500문제 정도 워크북과 또 수업과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분석해 보니 대략 4번의 시험 중에서 4번의 시험마다 전체 문항 중에서 킬러 문제 한 2-3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저희 요 문제 요 3000문제 정도 되는 이 문제 속에서 최소 3번 이상 반복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학생들이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모든 문제, 킬러 문제 한 2개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시험 전에 미리 다 풀고 솔루션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험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잠깐 같이 보면 중간고사부터 몇 문항들을 뽑아서 시험마다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7번 문항 같은 경우도 교육청 문제의 변형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여러 변주를 줘가면서 변형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변형 문제와 거의 동일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왔었고요. 또한 기말 8번 문제, 객관식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이 둔각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 이 문제는 참고로 소스가 교과서
중단원에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일반화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신 부분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과 함께 직전 보충 때 나눴던 이 공식이 바로 다음 날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들도 이 경우의 수 문제도 제가 1차 직보 특강에서 휘문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그 휘문 기출을 가지고 제가 또 학생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주를 줘가면서 변형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변형 문제가 바로 다음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표를 그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이 풀어가는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뭐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의 개수와 관한 휘문 기출 문제의 변형 문제가 나왔고 또 이 기출 문제를 제가 몇 가지로 변형한 문제에서 학생들이 여러 번 훈련을 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네, 제 수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거의 동일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이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서도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도 이제 문제집을 보면서 놀랐던 게 휘문고등학교에서 2015년도에 냈던 그런 이제 문제가 당시에는 1차분의 2차로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에는 2차분의 4차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수업에서는 파이널 1차 때 나올 수 있다. 직보 자료로 배포된 자료의 일부를 제가 캡처하는 것인데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해 봐야 한다 하면서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가 또 제가 만든 문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켰는데요. 제가 만든 파이널 그 실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문항 번호까지 또 적중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이나마 휘문고에 나올 만한 문제를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을 올해 2026년 고등학교 1학년 휘문고 합격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수업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휘문에 최적화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문 문제에는 다른 학교를 대비하는 거랑은 다르게 쓸데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을 대비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푸나 마나한 문제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건 꼭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워크북과 테스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2월과 3월과 4월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문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뭐 예를 들어 3,000문제다 하면 그 3,000문제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풀게 된 20문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20문제가 3,000문제에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 20문제 나올 만한 문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선별하고 엄선해서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고 중요한 건 반복시킨 중요한 컨텐츠들을 제가 제공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품격이 다른 문제 접근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문제도 올해 이제 휘문 기출 중에서도 또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휘문 기출을 제대로 푸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한 문제마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세팅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학습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학습을 고된 학습을 지치지 않게 또 재미있게 그나마 뭔가 학생들이 할만하게끔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컨텐츠에 관해서는 또 핵심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만든 이 자작 문제를 통해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피문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이제 연습들, 복잡한 계산, 또 여러 가지의 경우 나누는 그런 상황들을 학생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끔, 많이 경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학생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제가 시간 다축했다고 선생님 알려주신 직보 때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나왔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보내준 내용이고, 피문에 나올 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이거는 제가 한 문제를 피문 기출이 담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많으면 5개까지도 변주를 줘가면서 변형을 해가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은 정답이지만 접근은 다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학기 중간고사 작년 19번 문제가 제가 뭐 정확한 소스는 없지만 건네 듣기로는 전교생 중에서 몇 명 맞춘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 네, 이걸 보시면 그 풀이 중에 계산이 항이 3개가 있고 제곱식이 있는 이런 이제 계산이 또 숫자가 505, 865가 있는데 이 계산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의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항이 2개짜리고 제곱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정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정리해도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끼워 맞추면서 몇 개를 대입하면서 푼다든가 아니면 무대부로 이거를 전개해서 푼다든가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A라는 상황을 풀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내가 풀기 쉬운 B라는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계산이 생각보다 항 2개짜리의 4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생각보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문 기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잘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는 결국 수업만 들어서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찐득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할 때 원칙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라고 뇌과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뇌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공부를 하기 위해 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젓가락질을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고난도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 내가 처음에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20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어야지, 학생들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최소 20번은 반복해줘야지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 제가 이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수업 안에서 따라하고 살짝 디벨롭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의 훈련들을 할 수 있게 한 수업 안에서도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도 엄선된 워크북 문항을 통해서 수업에서 풀었던 것들을 여러 변주가 들어간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고퀄 문항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과 또 수업의 숙제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오답 정리를 하면서 필요하면 손풀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단계별 힌트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작성한 해설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주했던 문제는 확실하게 오답 정리를 시키고 가고 있고요. 또 이거를 내가 쉽게 느낄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N회도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 여러 가지 공식들,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지, 시험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전 훈련까지 이르르면서 결국 제 목표는 저보다 잘하게 하는 거, 청출어람을 목표로 학생들을 관리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한 작년 한 해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성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50등에서 23등까지 오른 친구도 있고,
또 47등 오른 친구도 있고 또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0등 100등 이렇게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작년 한 해 공부를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또 과제의 등급을 보시면 열심히 한 친구들이 주로 성적이 오릅니다. 그리고 과제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질문을 집요하게 하거나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저와 함께 질문하며 씨름하며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린 친구들이 다수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제가 2월부터 준비한 수업이 있는데 2월 한 달 동안에 첫 시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3월, 4월에 다지고 굳히면서 또 휘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것인지를 가장 최적의 루트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수업 특징을 제가 준비한 이제 수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월 달에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뒤에서 수정된 날짜가 나올 텐데 여기 살짝 오타가 났네요. 2월 달에 개강을 앞두고 있고 제가 이제 뽑는 기준은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지만 응용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잘 꿰어서 점수로 만들고 싶은 학생, 또 약점 보완을 하고 싶은 학생들, 궁극적으로 첫 시험에서 1등급 내지 2등급 초반대를 노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멀리는 수능까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1월 달이 아니라 2월 3일 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2월 3일 화요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을 소개를 드릴게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주 2회 진행이 되고요. 주교재는 제가 라인업을 올해 새롭게 짰는데 DH라고 해서 개념의 틀을 세우는 휘문의 맞춤식으로 개념과 공식들을 셋업하는 교재로 나가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휘문 기출 전문항, 또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선별된 문제들 전문항, 그리고 강남 내신 기출 중에서 엄선된 문항들, 또 시중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선별된 워크북을 풀고 있습니다. 풀게 될 것입니다. 문항 난이도는 난이도 하짜리 30, 중짜리 30, 상짜리 30, 킬짜리 10% 정도로 구성을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함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 번, 두 번 공수원을 했는데 못 푸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게 할 것인지,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 것인지를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우리가 2월 한 달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실전 테스트를 휘문 수학과 동일한 구성과 동일한 문제 스타일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끔 매번 시험을 볼 예정이고, 이후에 오답하고 또 숙제 오답 정리 완료 후에 귀가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클리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대략 5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3월부터는 수업 시간이 클리닉 시간이 살짝 변경이 되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평일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날에 와서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항상 오픈을 해두고 있습니다. 클리닉 때 오면 뭘 하냐? 2가지를 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주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핵심 문항을 골라서 수업 교재에 있는 문항, 워크북에 있는 문항, 또 시험 테스트에 있는 문항을 골라서 한 40-50문제 정도 구성된 핵심 문제들을 유형별로 학생들이 다시 한번 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뷰 테스트가 있는데 리뷰 셋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변형된 문제를 통해서 한 주간 배운 문제를 확실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1대1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필참이고 클리닉을 통해서 한 주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한 주에 대략 한 번 올 때마다 한 70-80문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한 주에 대략 140문제, 이건 2월 한정입니다. 3월 달로 가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과목 공부도 암기 과목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숙제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밀도는 높아집니다. 나올 만한 문제를 꽉꽉 채워서 살짝 다이어트된 그런 숙제들이 나갈 예정이고 2월 한 달 동안에는 총 140문제의 워크북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체계적으로 채점하고 과제 등급이 매번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받지 못하면 남아서 저와 함께 씨름하면서 과제를 완성하고 가는 식으로 숙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실전 테스트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 수업마다 있고요. 2월까지는 한 번씩 보고 그리고 클리닉 때 테스트를 또 한 번 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 테스트는 다다익선입니다.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실전 경험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서 주 2회 정규 수업에서는 총 8번의 실전 테스트를 볼 거고 그리고 4월이 되면서부터는 한 번 수업 오면 총 2번의 실전 테스트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총 16번 그리고 2월과 그리고 시험 직보까지 합쳐서 대략 2월에 합류한 친구들은 30회 정도의 실전 연습을 하게 되고요. 1월 달에 합류해서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못해도 최소 40회에서 50회 정도의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주를 줘가면서 시험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이 직보 때 나가는 실전 테스트는 시험에 나올 만한 적중할 만한 문제들을 꾹꾹 담아서 저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직보 때까지 가면 학생들의 실력이 물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많은 회차의 실전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26년 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즌 1은 The 해서 개념을 잡는 방학 중의 시즌이고요. 시즌 2는 The Moment라고 해서 학기 중에 중요한 순간에 공부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런 작업이고 더 피니시 시즌 3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가서 점수를 낼 기회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는 공수원 특별히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서 첫 시험, 첫 단추를 잘 끊기 위해서 중간고사 범위의 하드 트레이닝을 2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1학기가 되면 당연히 당면한 시험을 대비할 거고 중간중간 빨간 날들을 이용해서 연휴를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선행 과목들을 제가 단기 특강으로 또 그때그때 맞춰서 공지를 드릴 겁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공수와 대수를 나갈 거고 또 2학기가 되면 맞춰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월 3일 화요일 날 개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입반 테스트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총 5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휘문과 동일한 시험으로 구성을 해서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입반 테스트를 제가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반 테스트는 입반 문의는 학원으로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혹시나 연락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수학자 중에 이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이 조지 폴리아라는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가 쓴 그 수학적 발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췌한 이제 문장인데요.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수영이나 스키, 피아노 연주와 같은 실제적인 기술로서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학 가서 대학의 공부는 좀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또 1학년, 2학년 또 3학년까지의 공부는 이게 꽤 인사이트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생들이 잘 모방하고 또 그 모방한 것을 철저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해 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 휘문고 합격자생들,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학생들, 내가 잘할까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퍼포먼스를 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2월 한 달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